일상 속의 필수템으로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 바로 식단에 관련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바로 요전 영상에서는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퍼포먼스를 늘리는 거는 결국은 훈련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그런 영양소들을 챙겨 먹어주면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러너라면은 꼭 냉장고 속이나 그리고 항상 주변에 두고 먹으면 좋을 만한 음식 제가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내가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보강 운동도 하고 있고 체중도 어느 정도 줄였고 그 다음에 거리도 늘렸는데 왜 아직 저는 몸이 그대로인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뭐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도 이제 대회 중에 조금 배탈이 나거나 혹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약간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단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식단 관리라고 하는 게 꼭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음식을 추천드릴 텐데요. 요것들은 제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사실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먹고 있고 저도 충분히 섭취를 해서 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일상 속의 필수템으로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훈련 후에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개에서 반 개 정도를 매일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섭취할 때요, 얘가 칼륨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해질 보충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포만감도 많아서 식사 조절에 되게 유리합니다. 다만 얘가 지방 덩어리거든요. 결국에는 지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식물성 지방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체중 증가를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소화에 살짝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샐러드랑 같이 곁들여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별도로 따로 먹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따가 제가 또 추천드릴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올리브 오일 을 저는 여기다 추가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먼저 요거를 숙성을 충분히 된 거를 딱 꺼냅니다. 그 다음에 쓱 돌려갖고 숟가락으로 퍼내고요. 그 다음에 씨는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반 커팅 딱 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 한 바퀴 딱 둘러갖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먹거나 혹은 출근길에 먹거나 하는 식으로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식품으로는요, 아몬드 견과류, 그 다음에 혹은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들기름, 요런 것들도 이것과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보카도가 되게 너무나도 맛있고 그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대체할 만한 걸로는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견과류들, 그 다음에 들기름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좋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탄수 아침 식사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다. 저탄수 아침 식사에 운동을 하고 나서 먹습니다. 저탄수 아침 식사에 샐러드랑 같이 곁들여서 먹거나 아니면 별도로 그냥 따로 먹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하기 전날에 요거를 먹어주면 저는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보카도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고단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유에서 단백질 성분만 계속 남기면서 계속 걸러낸 거기 때문에 이제 고단백에 당도 낮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회복과 장 건강을 모두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랑 같이 섭취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섭취하는 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오버나이트 오트밀에 이거를 적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트밀을 넣고요.
그릭 요거트에 오트밀, 그 다음에 아몬드 브리즈,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시럽 같은 걸 넣는데요. 여기는 저는 알룰로스 이런 거 넣습니다. 그래서 알룰로스 같은 거 뿌려주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갖고 좀 뒀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강도 훈련 후에 요거트를 먹게 되면은 단백질도 섭취되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섭취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식품이다. 무엇보다 저는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플레인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그릭 요거트에 가까운 그런 꾸덕꾸덕한 것들을 최대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나도 막 단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조금 좋은 것들을 섭취해 주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체품으로는요, 요거가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는 두유 요거트 혹은 고단백 두부 아니면 약간 치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거는요, 치아씨드입니다. 요것도 사실 아까 얘기 드렸던 저는 오버나이트 오트밀 할 때 같이 넣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치아씨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씨앗입니다. 말 그대로 씨앗입니다. 근데 얘가 수분을 되게 많이 머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저는 아몬드 브리즈에다 충분히 불려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거트랑 아까 얘기했던 그릭 요거트랑 같이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미네랄이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도 높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아몬드 브리즈에다 불리면은 얘가 그 아몬드 브리즈를 쫙 머금거든요. 그만큼 얘가 수분을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뛸 때 저는 상대적으로 급수를 많이 안 해도 된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요 치아씨드가 머금고 있는 이런 수분들이 몸속에 좀 저장이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러너에게 지속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데 좋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 치아씨드 자체가 포만감이 되게 많고 소화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날 밤 아몬드 브리즈나 이런 거에 불려놨다가 아침 식사에 섞어서 먹으면은 수분 유지에 되게 도움이 된다. 이거 자체만 먹는 거는 너무나도 퍽퍽할 겁니다. 그래서 대체 식품으로는 아마씨드나 아니면 뭐 햄프씨드, 이런 씨앗 종류들이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이게 정말 저는 한 티스푼? 혹은 반 숟가락? 이 정도만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이유가 너무나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얘네가 부풉니다. 그래서 불어갖고 장 트러블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공복에 먹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러너들의 영혼의 단짝입니다. 바로 바나나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러너의 국민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침 조깅 전에 바나나 하나 딱 들고 나가서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먹을 때 땅콩 버터를 한 입 같이 먹습니다. 혹은 발라서 먹거나. 땅콩 버터도 몸에 되게 좋다고 해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건강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에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비타민 B6,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보충 및 근육 경련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적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달리기 하면서 보급할 때도 바나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그런 에너지 공급에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바나나는 물론 지금은 조금 그나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바나나가 그렇게 비싼 과일은 아니기 때문에 바나나를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는 다른 음식은 몰라도 바나나는 공복에 먹어도 제가 알기로는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조깅하기 전에 바나나 반 개, 혹은 전에 한 개, 혹은 그 다음에 먹거나 뛰고 나서 한 개, 혹은 그릭 요거트랑 같이 반 개 정도, 그릭 요거트 위에 탁탁탁탁 하고 바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딱 올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오버나이트 오트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랑 같이 먹으면은 땅콩 버터가 이제 부족한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혈당도 안정되고 효과도 되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으로는요, 고구마, 그 다음에 말린 무화과,
그 다음에 인절미도 근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인절미 제가 알기로 이게 혈당 수치 확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떡 자체가 워낙 이게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혈당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절미 적당량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젤 이런 것들이 바나나를 대체할 만한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달리기 대회를 할 때도 그냥 간지나게 뒷주머니에 바나나 반 개 딱 꽂았다가 에너지 대신에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너무나도 아시죠?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이 바나나가 그만큼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의 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숙성이 많이 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대회 직전에는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먹어주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디션 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컨디션 관리의 핵심이냐면요, 달리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침에 배가 어느 정도 이게 화장실에 가서 비워주지 않으면은 이게 달리다 보면은 장운동이 정말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어떤 컨디션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의 운동이나 그날의 대회를 결정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하지도 않고 좀 부족함도 없게 충분히 식이섬유를 섭취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먹어보고 식이섬유를 제가 섭취하는 것들을 얘기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나 혹은 브로콜리나 혹은 당근이나 이렇게 보통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나 배추나 이런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저녁에 이제 식사할 때 삶은 채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랑 같이 이렇게 채소를 삶게 되면 샤브샤브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섭취하는데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은 장내 환경을 안정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많이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지속성이나 피로 회복이나 그리고 부상 방지에 간접적으로 충분히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편안하면은 그만큼 충분히 훈련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천 채소로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 그리고 뭐 대체품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미역 뭐 이런 것도 대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곡물, 저 같은 경우에는 오트밀 자주 먹는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과를 껍질째 먹는다든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껍질에도 식이섬유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식습관을 가져가게 되면은 충분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사과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먹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너무나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차기 때문에 아침에 과하게 화장실에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5가지 식품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요, 아보카도, 두 번째 그릭 요거트, 세 번째 치아씨드,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나나, 마지막으로 식이섬유가 들어간 것들을 풍부하게 먹어준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과 요번 시간에 걸쳐서 제가 요 식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식단 및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침에 뭘 먹냐, 뭐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냐, 그리고 막 어떤 걸 먹으면 회복에 좋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는 확실한 거는 식단 관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뭐 가끔은 맥주 한 캔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거의 안 먹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1년에 그래도 요새는 조금 먹었고 한 10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를 한 캔, 그것도 사실 한 캔, 뭐 반 캔 정도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식단 관리는 사실 달리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회복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훈련을 제대로 했어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훈련에 갈 때 부상을 입을 확률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회복에 영향을 주는 거는 물론 그냥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사지 플러스 내가 어느 정도의 식단,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수할 것도 아닌데 혹은 뭐 이렇게 먹을 걸 다 포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치만 내가 어느 정도 기록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혹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선택을 했으면 그래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 이게 스노우볼처럼 굴려갈 수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식단까지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한 식단에 건강한 달리기를 이어나가고 그러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뭐 달리기 하면은 맨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뭐하고 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그냥 매일 식단 관리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매일 회식하고 이런 사람에 비해서 무조건 건강할 겁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러너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 관리도 식단 관리도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은 러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5가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기록이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그치만 꾸준히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 페이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단의 루틴화도 러너에게는 중요한 페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과연 얼마나 건강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체크 오늘 한번 해보시고요.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린 아보카도 이런 음식들 한번 섭취해 보면서 더 건강한 달리기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